꿈에 부풀어 행운의 방향을 찾아 나선 사람들에게 재차 당부하고 싶은 말들이 있다. 좋은 방향에서 살거나 안 좋은 방향에서 살거나 그곳에서 오래 머물수록 그 기운들이 쌓여가는 것이다. 그런데 누가 말해줘도 몸소 경험하고 당해봐야 정신 차리는 사람들 꼭 있다. 나처럼 행운의 방향으로 이사 가자마자 전셋집을 줄여 주식에 몰빵하거나 투기적인 일을 하다가는 길고 긴 참회의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. 내 인생 이제 로또에 건다고 매일 복권 가게에 출근 도장을 찍거나 무리한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하던 일을 큰 희망만 품고 무리하게 확장하거나 또한 하던 일을 그만두고 큰 꿈에 맞는 일을 찾아 나서다가는 오랜 시간 세상에게서 아주 크게 뼈저린 가르침을 받게 될 것이다. 그동안 하던 일들을 성실하게 해 나가다 보면 좋은 방향에서 오는 기운들이 쌓여 어느 순간 자신을 밝은 길로 인도하는 일들이 펼쳐지고 또한 내 마음 안에서 긍정적인 마음들이 생겨나 자신을 위한 좋은 길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. 그런데 행운의 방향에서 살면서 행운의 방향에서 사업을 한다고 매 순간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. 사람들 각자의 운세마다 행운의 크기가 다르기도 하지만 또한 가장 좋은 나이대가 있고 뭐래도 안 좋은 나이가 있다. 운이 기우는 나이대가 되면 아무리 좋은 방향에 머물러 있다 하여도 그 시간에는 쉬어가야 할 듯 싶다. 행운의 방향에서 머물러 있어도 이 세상의 법칙 안에서는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다. 이 세상에는 행복만을 누릴 수 있는 곳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고 행복의 반대인 불행 또한 어디에서나 준비되어 있다. 그러나 다른 방향에서보다는 힘겨운 일들이 그리 크게 다가오지는 않을 것이다. 이 행운의 방향이 어느 정도 자신을 지켜주는 보호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살면서 더욱 크게 느끼게 될 것이다. 그리고 결혼한 사람들의 경우 남편이나 아내에게 좋은 방향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른 경우도 많을 것이다. 또한 남편과 아내 둘 모두에게 좋은 방향이 서쪽 방향이나 동쪽 방향으로 일치할 경우에도 최대길 방향과 대길 방향과 중길 방향과 소길 방향으로 또 나뉘어 줄 수가 있다. 이렇듯 부부 각자의 방향이 다를 수가 있으니 집의 방향을 선택할 때 돈을 원하면 경제활동이 더 좋은 사람의 방향을 선택해도 되고 안정을 원하면 그 상황에 맞는 사람의 방향으로 선택하면 될 것 같다. 그리고 이것 또한 중요한 이야기인데 집의 명의를 정할 때 그 집 방향이 좋은 사람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. 물론 그 집 방향이 안 좋은 사람의 명의로 될 가능성은 많지 않지만 혹시라도 그럴 경우 그 집에서 안 좋은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가 있고 그 집을 팔 때도 이익보다는 손해를 보게 되거나 팔려고 내놔도 잘 팔리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다. 그리고 회사의 명의로 된 사람이 그 회사 사장이고 회사는 사장의 운세에 달려있다. 그런데 가끔 보면 실질적인 사장이 김철수인데 사장 명의가 김만수로 되어 있다면 그 회사는 김만수의 운세로 나아갈 것이다. 그 회사의 방향이 김만수에게 좋은 방향이면 회사는 잘 될 것이고 김만수에게 안 좋은 방향이면 그 회사는 힘겹게 나아갈 것이다. 그러니까 그 회사 명의로 된 사람의 운세로 나아가는 것이다. 그리고 이 얘기는
여자들만 들어야 할 것 같은데 남편이 술을 먹고 문제를 일으키거나 갖가지 불건전한 행동으로 가족들을 불안하게 하는 남편이거나 현명한 아내라는 가정하에 그 아내의 말을 잘 듣지 않는 남편을 둔 경우 아내에게 좋은 방향을 선택해보는 것이 어떨까 하고 권해본다. 그렇게 한다면 어느 순간부터 남편의 태도에서 변화를 보게 될 것이다. 아내의 말을 조금 더 잘 들어주고 술을 끊거나 불건전한 행동을 조금씩 자제해 나갈 것이다. 그리고 부모의 방향과 자식들의 방향이 다를 경우 부모에게 좋은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먼저인 듯 싶다. 아이들은 부모의 영향 아래 있으므로 부모가 좋은 방향에 머물러 있을 때 그 방향이 안 좋은 방향에 있는 아이라도 부모가 안 좋은 방향에 머물러 있는 경우보다는 좀 더 나은 삶을 사는 듯 싶다. 자식이 잘 되길 원한다고 부모보다 우선되어 자식에게 좋은 방향을 선택해서는 안 될 것 같다. 어릴 적에 내 연년생 남동생은 같은 집에 살면서 삶을 힘겹게 받아들인 나에 비해 책임질 일도 많지 않았고 대체적으로 평온한 삶을 산 것 같다. 물론 남동생 딴에는 힘겨운 일도 많았겠지만 내 삶에 비추어 그 애가 맡은 힘겨운 시간은 그리 커 보이지 않았는데 우리가 살던 집이 남동생에게는 행운의 방향이었다. 또한 나는 예민하고 동생은 느긋한 성격이었는데 행운의 방향에서 오래 산 사람들의 모습이 그랬다.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남동생의 삶 또한 행운의 방향에서 살고 있다고 내세울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던 것 같다. 그때 우리가 어릴 적 살았던 그 집의 방향이 우리 부모님 모두에게 다 안 좋은 방향이었는데 평생을 힘겹게 사셨다. 그런 부모님의 삶 속에서 머물러 있는 자식들 또한 힘겨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또한 그 방향이 행운의 방향인 아이도 그 힘겨운 삶 속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는 없었다. 부모가 잘 살아야 먹고 사는 일에서나 힘든 노동을 해야 하는 것에서도 최소한 자유로울 수가 있다. 또한 부모의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자식들을 더 잘 챙기고 사랑을 해줄 수 있는데 여유가 없는 부모는 자식에게 사랑조차 제대로 줄 수가 없다. 이렇듯 부모와 함께 살 때는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 아이는 성인이 되어 자기 길을 찾아 나설 때 좋은 방향을 선택하면 될 것 같다. 그리고 젊어 고생은 사서 한다는 말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닌 듯 싶다. 나는 내 책이나 이곳을 30세 전인 어린 사람들에게는 별로 권하고 싶지가 않다. 나도 그 시간들을 지나왔고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수많은 힘겨운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았는데 그 시간은 우리가 꼭 경험해야 하는 시간이 아닐까 싶다. 물론 그 이후의 시간들도 매 순간 온전할 순 없겠지만 특히나 초년의 경험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그들 스스로 경험해야 하는 시간이기에 어떤 큰 도움보다는 잘 지나가길 기도해주면 좋을 듯 싶다. 이렇듯 수없이 많은 상황 속에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면 될 것이다. 이런 경험도 하고 저런 경험도 하면서 깨달아가는 것이다. 그리고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에게 나처럼 좋은 방향으로 이사를 권유할 것이다. 그러나 경험자로서 그것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되어진다. 내가 20여 년 동안 경험해본 결과 돌아오는 대답은 거의 비슷했다. 아무것도 믿지 못하는
불신의 눈빛과 어리숙한 부정적인 대답뿐이었다. 안 좋은 방향에서 오래 살았던 경우에 두려움에 갇혀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고 자신에게 좋은 얘기를 들었다 해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. 말 몇 마디로 사람들은 쉽게 움직이지 않는다.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족이나 가까운 주변 사람들의 말을 더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있다. 그저 때가 아닌 것이다. 그 힘겨운 삶 속에 머물러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다. 그들이 경험해야 할 시간들이 다 되어 그들이 선택하게 해야 한다. 그들 스스로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한 듯하다. 그리고 시간이 지나 우리 마음 안에서 평화가 자리하고 사랑의 빛이 커져갈 때 그들이 우리의 말을 듣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.